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지금쯤 되면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여러분들 세운 계획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신년 계획하며 뭐니 해도 건강관리, 금연, 다이어트 이 세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이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저희가 특별한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에 요리를 여러분께 선보여드릴 텐데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3대 계획, 건강관리, 금연, 다이어트를 도와줄 수 있는 해독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부터 확인해 보죠.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두꺼운 외투는 필수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심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어떤 날씨인지 굿모닝 날씨 살펴봅니다. 밤사이 충남과 호남에는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이 눈은 내일까지 오락가락하며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단기가 예상됩니다. 청정한 공기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는 10에서 20cm로 많은 곳은 최대 30cm까지 쌓이겠고요. 충청 이남 서해안은 3에서 8cm, 이 전라 내륙은 2에서 5cm, 이 충남 내륙은 1에서 3cm가 예상됩니다. 비는 적게 5mm 안팎에서 많게는 제주에 20mm가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중부와 일부 남부 내륙엔 현재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서울과 대전은 영하 12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강릉이 영하 10도, 대구는 영하 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습니다. 동파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서울은 영하 7도, 대전이 영하 5도, 부산은 0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도 대부분 영하권을 기록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합니다. 특히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요. 내리고 있는 눈도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당분간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붑니다. 오늘 전해상의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폭설과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면서 체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체감 기온은 덥거나 춥다고 느끼는 체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온도인데요. 이 바람이 불면 더 춥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스카프나 목도리를 두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찬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지만 않아도 체감 기온을 무려 3도나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내복을 입는 것도 체감 기온을 6에서 7도 정도 향상시키고요. 또 겉옷은 넉넉하고 가벼운 옷으로 여러 벌 겹쳐 입어야 보온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외출을 해야 한다면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고 가볍고 얇으면서 땀의 흡수와 발산이 잘 되는 옷을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남은 겨울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피플 앤 이슈로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신년사를 전하고 기자들과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글들이 SNS에 올라오곤 했는데요. 전례 없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서 화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신년사를 했고요. 네. 신년사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기자들과 질문과 대답 이 시간을 함께 가졌었는데 여느 때 대한민국 역사상 이 신년 기자회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각본 없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작부터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제 저희 출입 기자단인데 네. 기자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서
대통령과 눈을 맞춰라. 야. 그러면 눈을 마지막으로 딱 맞춘 사람, 본인이 알 거다. 네. 그 사람에게 질문권이 주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한 출입 기자들이 200명 정도가 되는데 네. 질문하실 분 할 때 저렇게 왕창 손을 들었고 네, 네. 양손을 든 기자도 있었고요. 예. 지금 화면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있지 않습니까? 네. 한 기자는 그 수호랑을 들고 흔들어가지고 뭐 폭소가 터지기도 했던 이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이게 뭐 딱딱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굉장히 뭐 폭소도 터지기도 하고 네. 오고 가는 우리가 저런 기자회견을 보면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미국 대통령 간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고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국민들의 반응은 2016년 있었던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때 기자회견과 완전히 180도 다르다. 실은 이제 그때는 네, 각본이 있었고 그렇죠. 질문 내용까지도 미리 정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는 달리 이제 완전히 바뀐 모습인데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앞으로 우리의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 신년 기자회견으로 쭉 정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되는 걸 보니까 그 내용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과 대답이 오갔는지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신년사 내용을 좀 보면은요, 경제에 대한 얘기, 뭐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곳곳에 나왔었는데 일단 경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테마 하나를 보면 국민들이 삶의 변화, 삶이 나아지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아예 뒤에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붙이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또 하나 이 삶의 변화라는 말과 함께 국민이라는 단어가 모두 64번. 60회 이상 언급이 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된 단어였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후에 거의 한 1시간 동안 이제 출입 기자단 여기에는 뭐 내외신 기자들 다 있었는데 네. 뭐 질의응답 내용을 좀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에서 조금 심도 있게 진행됐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최저임금 부분이었었는데 최저임금이 이제 올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까지도 추진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막상 올려놓고 보니까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좀 나온 네, 거예요. 네.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줄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몇 기자들은 파고들었고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은 약간의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걸 역설했고 또 하나가 좀 붙었던 게 위안부 합의였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박근혜 정부가 했었던 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좀 되돌리려는 노력이 있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파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본과 우리 한국 국가의 뭐 합의였었기 때문에 그러나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자, 또한 신년 들어서 북핵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네. 네. 실은 이제 기자회견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처럼 북한에게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 우리가 할 말도 하고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당근을 주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어제도 이런 입장이 다시 한번 재표명이 됐었습니다. 즉 우리는 북핵, 비핵화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세간에 나오는 것처럼 정상회담을 위해서 뭐 아예 비핵화를 좀 언급을 안 한다거나 이런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켰었는데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 우리의 선행되는 조건은 일단 비핵화, 북한의 핵이 포기와 그런 어떤 모습을 먼저 보여야 우리도 다가선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네티즌도 아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참석한 기자들도 검색어 상위에 오를 정도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외신 기자 중에서 또 워싱턴 포스트 기자, 혹은 여기자들 각각 나오고 있는데 한 이제 외신 기자가 한국말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영어로 말하겠다라고 해서 네. 굉장히 좀 관심이 받았고요. 그 영어로 했던 그 질문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였는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크다 또 이렇게 되면서 또 미국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좀 화기애애하게 되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었고. 또한 기자 이름과 이제 뭐 언론사들이 좀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그 기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좀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악성 댓글이 달린다. 악플이. 예. 그래서 혹시 그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지 말라고 이런 말들을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좀 약간 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그 어떤 정치인 혹은 그 어떤 대통령보다 나만큼
악플, 악성 댓글로 공격 많이 받은 사람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좀 대하라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 해당 기자에 대해서 또 많은 또 네, 네. 주목이 있었더라고요. 그 왜 네, 그런 네. 질문했냐라고 하면서. 예, 예. 그냥 실시간 검색어에 하루 종일 그 기자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현재 서울의 최강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어우, 곤두박질 무서워요. 섰다고 합니다. 정말 예. 올겨울 최강 한파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이런 가운데 좀처럼 눈이 오지 않은 부산에도 많은 눈이 오면서 마비가 될 정도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은 한파인데요. 뭐 충청, 전남 이쪽 부산 쪽에는 눈이 너무 와서 또 이 대설특보, 뭐 대설주의보, 눈주의보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실은 이 지역이 눈 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귀합니다. 맞아요. 네, 눈 보면 그래서 저 부산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네. 이 눈이 온 거예요. 한방눈이. 눈이 내린 거는 3년 만에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네. 실은 많이 내리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적설량이 0.7cm 정도니까 0.7 그러니까 그 많이 내린 것도 아니었었는데 폭설도 저게 아니에요. 처음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완전 시내부터 해서 마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운전하는 분들이 저 눈길 운전이 이게 익숙하지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않을 법도 핸들이 하네요. 막 돌고 그러면 이제 공포감이 그렇죠. 나오고요. 뭐 예. 스노우 체인이라 이런 안전 장구는 거의 없어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났고요. 부산에서 예. 또 28명이 눈길에 넘어지는 그런 사고도 났었다라는 것이 이제 나왔고 지금 부산에는 저 눈주의보뿐만이 아니라 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주 공항, 광주 공항 또 제주와 인천의 여객선 운항, 바닷길, 하늘길 모두 막히는 또 그런 모습이 함께 연출이 됐습니다. 네, 지금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네. 이번 눈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비단 부산 경남 지역뿐만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호남과 충청 지방에는 엄청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서 관련한 교통사고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북 임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휴. 적설량이 25cm를 좀 넘은 굉장히 이제 너무 많이 눈이 좀 왔거든요. 그래서 뭐 눈길 사고가 잇따라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남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이쪽 라인에서 좀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호남 충청 지역의 고속도로까지 합쳐서 지금 거의 100건이 넘는 네. 뭐 추돌 사고, 연쇄 차량 충돌 사고들이 나오고 있어서 글쎄 이번 주 내내 좀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이쪽 지역에 고속도로 다니는 분들은 정말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고 예. 또 대설특보도 있고 날씨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기예보를 항상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방송인 조영남 씨를 향한 세간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작년 10월이죠. 미술품 대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요. 같은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한 번 같은 혐의인데요. 현재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이 판결이 났고 항소심이 진행이 됐는데 이것과는 별도로 또 한 명이 내가 피해자다라고 해서 조영남 씨를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은 이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이제 그런 작품을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00만 원에 이제 저 구입을 했었는데 그 산 사람 역시도 저게 사기였었고 자기는 이제 저렇게 대작이었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기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검찰이 다시 한번 추가 이제 기소를 한 재판에 넘겨지게 된 이유가 저 그림이 이제를 똑같이 조영남 씨가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터치를 다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조 씨도 자기가 뭐 아이디어를 줬고 실제적으로 마무리는 송 씨라고 불리는 그 대작 작가가 했다라는 점들을 인정하고 있어서 사기죄가 형립이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조영남 씨가 기존의 사기죄에 따른 재판 외에 또 한 번 추가 기소가 됐다라는 것이 어제 뉴스였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이렇게 불거지면서 조영남 씨의 앞선 그림 대작 사건 또한 역시 속속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1심이 끝났던 바로 그 사건이었었는데요. 비슷한 뭐 라인입니다.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투 그림으로도 굉장히 유명했고 화가로서도 되게 대성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이제 대작 작가죠. 후배라고 알려진 그분이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그림을 다 그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폭로가 돼서 일파만파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혐의가 자기가 그리지도 않았으면서
뭐 자기 명의를 달고 해서 이제 사기죄에 대한 부분이었었고요. 1심에 대한 판결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이제 그런 대작 사건이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영남 씨는 부당하다라고 항고를 했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심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앞서 말한 것이 추가 기소가 된 그런 사안이었었는데 당시 이번에 먼저 기소됐던 그걸 보면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서 한 1억 5천만 원을 챙겼던 그런 혐의였었는데요. 글쎄요, 이제 또 한 명이 나왔고 아마 비슷한 또 주장하는 사람이 또 나오지도 있을 가능성도, 개연성도 이제 조심스럽게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조영남 씨의 대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미술계의 의견은 굉장히 분분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미술계 또 예술계 쪽에서는 갑론을박이고 조영남 씨가 잘못했다는 쪽도 있지만 왜 조영남 씨를 이렇게 재판장에 세우는지 모르겠다라는 또 그렇게 주장하는 미술계, 예술계의 의견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요즘에 미술 트렌드 같은 경우에 특히 이 화투 그림은 전적으로 그 아이디어가 조영남 씨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이 아트라는 게 창의성, 창조성의 생명이라면 그 아이디어권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글재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 기술, 네, 테크닉은 예. 오히려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기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미술계 쪽에서 이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미술계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지 왜 이걸 법원으로 보내서 법의 잣대를 받느냐. 과연 예술이 법 밑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원론적인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미술계, 우리나라 예술계에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볼 그럴 점도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예, 재판 결과에 모두가 기초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상화폐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이어지자 정부의 대응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바로 어제 국세청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열풍이죠. 고등학생들도 네. 이제 지금은 계좌를 오픈할 수는 없지만 뛰어든 그런 정도의 광풍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국내 최대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은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핵심은 지금 수조 원대 일평균 거래 대금이 나오거든요. 평균 3조 원, 4조 원대니까 그 수수료만 해도 20억, 30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과연 이 법인이 법인세,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재무 자료들을 싹 다 이제 압수해 갔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국세청 수사 외에 실은 이번 주 초부터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에서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려면 가상 은행 계좌를 오픈을 한 다음에 거기다 돈을 넣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 가상 계좌를 싹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특별 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봐주셨겠지만 50억, 100억을 번 계좌도 있고 네. 그런 예. 것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금 함께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 외에 2대, 3대 거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좀 전수조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되고 있고 또 하나 국세청이 한 이제 거래소가 일주일, 한 달 뒤에 이 가격이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그게 큰 틀에서 보면 마진 거래이기도 한데 그거를 도박으로 간주를 해서 여기에 대한 처벌에 대한 논의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예. 한 언론사가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이제 법무부 TF팀이 지금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거래소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 지금 이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암호화폐 광풍이라면 거래소를 폐쇄할 것을 고려하는 폐쇄 방안의 시나리오를 이미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실제적인 투자자들의 지금 반발이 굉장히 거센 게 예. 그 법무부는 지금 아예 이게 불법이고 도박이어서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국세청에서는 지금 50억, 100억, 200억 번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또 주장과 함께 그걸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양쪽이 안 맞아요. 그러네. 왜냐하면 예. 이게 도박이고 불법이라면은 예. 싹 다 뺏어야 됩니다. 추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세금, 과세, 양도세든 법인세를 매긴다는 것은 이게 일단은 합법적이라는 걸 예.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무부하고 국세청, 기획재정부는
왜 딴소리를 하느냐 네. 하고 이것이 규제로서 해결될 일이냐 막 이렇게 강력 반발을 하고는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당국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광풍을 넘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 국민의 하나의 마치 무슨 튤립 버블처럼 뛰어들고 있는 형식이고 더 큰 문제가 지금 우리네 20대들이 거의 24시간 내내 상당수가 지금 여기에 좀 몰두를 하고 있어서 피폐해진다는 거죠. 완전히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규제는 아니더라도 어떤 뭔가 규제는 규제 차원뿐만이 아니라 뭔가의 어떤 조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의견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기준점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문화에 대한 예. 뭐 마련이라든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안타까운 네.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환경미화 머리 위로 쇠 파이프가 그대로 떨어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 공사장이었는데요. 이 40대 환경미화원 A씨가 이렇게 청소를 하는 도중에 느닷없이 이 하늘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진 겁니다. 쇠파이프가 길이는 한 2m, 굵기는 2cm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저게 이제 위에서부터 떨어지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머리 위에 저 쇠파이프를 맞고 이제 사망을 하는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공사 현장에 있는 이 안전 펜스 설치법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걸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약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게 왜 사고가 발생했나? 아마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갖춰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가 바로 안전 펜스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위에서 낙하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위에 7, 8m 떨어져서 이렇게 펜스를 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대부분의 공사장에서 저 안전 펜스를 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방진막, 저건 먼지가 워낙 날리기 때문에 어떤 방진막으로 크게 세워가지고 또 먼지를 막아야 되는데 저런 것도 거의 설치가 돼 있지가 않고 또 현장 내부에는 이제 배수로 같은 시설을 굉장히 확고하게 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지 않으면 그 토사들 같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근데 뭐 대형 아파트 신축장 외에는 거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 왜 그런가 봤더니 법도 있습니다만 비용이 이게 꽤 든다라고 그래요. 그러겠네요. 많게는 예. 7, 8억, 10억 정도까지 드니까 이 공사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편법으로 한다거나 안 소홀할 할 수 경우에 있겠네요. 그렇죠.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안 한다라고 하는데요. 법이 있는데도 또 하나 문제는 걸려도 관계 당국, 지자체에서 강력한 처벌을 내리지가 않고 있는 게 관행이어서 이걸 또 노린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어제 안타까운 생명 하나 이 목숨을 잃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이런 점들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전 예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기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사고가 날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 그리고 대두되는 단어가 바로 안전 불감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안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칼라 렌즈 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좀 눈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칼라 렌즈를 좋아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칼라 렌즈에 따른 착용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라고 합니다. 시력을 잃을 수까지도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한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해 말 5,000원짜리 컬러 렌즈를 구입한 A양. 그런데 렌즈 착용 이틀 만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뜨려고 하면 아파서 못 봤어요, 그때는. 병원 갔을 때 0.5, 0.6 이래서 치료 렌즈 끼고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랬어요. 왼쪽 눈에 세균 감염을 동반한 각막 찰과상 진단을 받았고 평소 1.2 시력이 반 이상 떨어진 겁니다. 따지게 되면 그 안을 균이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요. 그럴 가능성이 가장 제조사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거 뜯으면 여기 안에는 다 적혀 있고요. 특별히 어려우실 건 없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해당 제품에는 사용 시 주의사항은 적혀 있지 않고 이렇게 QR코드만 표기돼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4년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접수된 컬러렌즈 부작용 신고 건수는 159건에 달합니다. 일부 저가 컬러 렌즈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각막이 까진다든가. 전문가들은 충혈이나 통증, 눈부심 증상이 있을 때는 렌즈 착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이다혜입니다.
자, 이번에는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네. 목요일마다 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목요일을 기다린다. 이런 분들이 그런 계시네.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자, 새해 들어서 세운 계획들. 네. 아까 처음에 오프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새해 계획 3대 계획이 뭐냐면 건강관리, 금연,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한 가지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네. 바로 만병의 근원인 이 독소를 해독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건강, 금연, 다이어트, 신년 3대 계획 돕는 해독 밥상을 대공개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홍성란 요리연구가 김태욱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좀 친해져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주 뭐 두 분이 내외하시더니 한 달 정도 되니까 가까워지셨네요. 네. 예. 자, 살림 시간이지만 잠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좀 인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질병은 독소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소 배출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예. 어떻게 해독하느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의 질병 중에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은 하나도 없다라고 또 히포크라테스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사실 우리 몸속의 독소, 우리가 자주 먹는 이 음식들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 독소를 해독하는 특별한 해독 밥상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누가 해주시느냐? 바로 홍 선생님께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의도치는 않았는데 네. 저하고 커플 그러네요. 색깔이. 네, 핑크 예. 하시네요. 이게 핑크예요? 인디언 핑크인가? 아니,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예. 어젠가 그러네요. 제가 색깔을 알려드렸는데 울트라바이올렛 울트라바이올렛 컬러가 퍼플이 있는- 유행이다. 아, 맞아요.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비슷한 약간 그런 계열이네요. 느낌으로 지금 그러네요. 저희가 예, 그래서 올해 유행을 트렌드를 우리가 선도하는.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네, 예. 잘 어울리세요. 유행을 선도하고 그러니까, 계셨네요. 예. 자, 오늘 네. 밥상도 이렇게 색깔 있는 네. 느낌 있는 그런 밥상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독하면은 이제 네. 우리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뭐 예쁜 거를 입어가지고 포장을 해도 속이 건강하지 않고 아름답지 못하면 네. 그게 외면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해독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너뷰티라고 해서 네. 몸속을 가꿔야지만이 그게 외면으로 아름답게 네. 나타나게 되는 건데 네.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예. 바로 이제 식재료나 음식 스타일은 자연에서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자연으로부터 온 그렇죠. 예, 오염되지 않은 그런 네. 재료들. 그리고 네. 이제 뭐 최대한 네. 이제 채소나 이런 것도 이제 뿌리부터 껍질까지 다 사용하고 이제 버리지 않고 통채소를. 자연 네.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약간 사찰 음식이라고 하죠. 근데 좀 사찰 음식. 걱정이 되는 게 네. 저희는 좀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맵고 그러다 짜고 보면, 네. 달고. 이 자극적인 맛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찰 음식은 네. 조금 간이 안 되어 있고 약간 심심하고 심심하고 조금 치우쳐 있다 이런 느낌이 부족한 약간 느낌. 있는데.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네. 그래도 또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걱정도 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입안에서 이제 자극적인 맛이 없으면은 네. 심심하다라고 생각되지만 또 해독을 위해서 네. 우리 몸을 위해서 조금씩 먹는 습관을 하면은 네. 그 본연의 식재료의 매력의 맛을 찾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이제 많은 이제 건강식을 챙겨 드실 수 있는데 예. 제가 한번 그게 입맛에 맞으실지를 네. 만들어 볼게요. 그래요, 네. 궁금합니다. 예. 먼저 과연 우리 제가 입맛에 맞을지. 소개해드릴 것 첫 네. 번째 요리는 녹두 밀 사과쌈 만들어 드릴 거예요. 녹두, 밀, 사과, 쌈. 네. 어. 듣기만 해도 굉장히 건강한 네. 그런 느낌이 녹두가 막 들어가 있고 오는데요. 밀도 맞아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사과도 있어요. 사과가 들어가고. 예. 보시면 이렇게 사과 같은 경우에는 왜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다 뭐 이런 그쵸? 말이잖아요. 보약이라고도 예. 할 정도로 그만큼 네. 건강에 굉장히 좋고 네. 우리 몸의 해독작용도 굉장히 도와주는데 사과와 네. 거기에다가 또 해독작용에 도움이 되는 이 녹두가 만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녹두의 그 고소함과 그리고 면역력 증강 그리고 사과의 상콤함까지도 네. 이제 재료를 포함해서 맛을 들여줄 건데요. 네. 자 일단 먼저 녹두 밀은 없네요. 밀 없습니다. 근데 녹두밀 사과찜이죠. 밀쌈처럼 녹두를 활용해서 아. 붙일 거라서 이름이 보통 이제 밀쌈처럼 해야 되는데 네. 밀 대신에 녹두를 활용했다. 예. 네. 아. 보통은 이제 밀가루 같은 거 많이 활용하시는데 네. 네네. 이제 녹두만으로도 밀전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요거 녹두는 그냥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불려놔 주신 다음에 불린 녹두를. 네.
블렌더 믹서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네. 근데 이제 물 같은 경우는요, 이제 동량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1대1 비율인가요? 네, 1대1. 그래서 이제 한 컵이면은 물도 한 컵의 분량인데 넣었을 때 보시면은 자작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갈릴 수 있게 딱 높이네요. 네, 자작할 수 있게끔 넣어주시고 덮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갈아요. 갈아요. 잘 섞은 다음에 네. 뭐 집에 믹서기는 하나씩 다 있으시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최대한 좀 곱게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고와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면 쌈이 돼야 되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반죽을 할 때 이제 소금을 좀 살짝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소금을 살짝 넣으면은 이제 조금 점성을 도와서 훨씬 더 밀쌈이 잘 붙여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농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를 미리 만들어 왔어요. 근데 왜 미리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조금 묽은 느낌이 나고 이제 갈자마자 붙이게 되면은 좀 점성이 조금 약해서 붙여지기가 좀 힘든데 만들어 두면은 이렇게 금방 점성이 생기고 위에 살짝 뜬물이 생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요 뜬물을 살짝 그냥 이제 건져내주고 뜬물은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간 다음에 그냥 가라앉혀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곱게 간 다음에. 네네, 간 다음에. 아무도 주치하지 않고 소금만 좀 뿌려서. 네, 이렇게 곱게 정말 약간 푸딩같이 점성이 생기는데 이렇게 갈아서 볼에다 담은 다음에 그냥 냉장 보관해 두시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반죽은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고요. 여기다 잠깐 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주인공 드디어 사과죠. 아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의사에게 갈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그 얘기 워낙 알아요. 건강에 좋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사과인 거예요. 맞아요. 얘가 자기로 인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의사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네. 갈 필요가 없으니까. 미안해요. 이렇게. 아니요. 정말 너무 아이디어가 번쩍번쩍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사과는 정말 뭐 먹으면 이렇게 이제 아나운서님처럼 예뻐진다고 미인이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뭐 과일처럼 깎아서만도 과일처럼 깎아서만도 먹지만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반 자른 다음에 얇게 얇게 썰어요.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채 썰어줄 거거든요. 그 안에 씨는요? 씨도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도려내고 나는 씨까지 다 썰은 줄 알았네. 다 써셔도 상관없어요. 씹을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채를 썰 거예요. 이렇게 채를 썰어. 또 나왔어 이 소리야. 반가운 칼소리. 이렇게 해서 채를 써는데 뭐 사과 대신에 사실은 뭐 배를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이제 썰어둔 거는 그냥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거를 한번 절여주는데 이게 절인다는 것보다는 맛을 들여줄 거예요. 일단 이게 어떤 맛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과 맛인지 보이다가 아무 양념도 안 했는데. 배가 많이 고프시군요. 다네. 좋은 사과를 가져오셨네. 여기에다가 이제 사과를 이렇게 넣었으면은 이게 이제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네, 매실청 여기다 부어주고. 매실청을. 네, 사과에다가 매실청. 그다음에 계피가루죠. 계피가루 살짝 넣어주고. 이 계피는 사과하고 궁합이 좀 잘 맞나요? 네,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이제 우리 사찰 요리하면은 좀 맛이 좀 약하고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피의 향으로 인해서 훨씬 더 풍요롭게 도와줄 수가 감칠맛을 더해주는. 네. 그건 뭐 땅콩이에요? 요거는 이제 견과류 이제 다진 거예요. 네, 땅콩인데 이렇게 해서 살짝 버무려 두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또 미리 해두고 그냥 중간중간 생각만 나면 뒤적뒤적 해주세요. 이렇게 놓다가 아니면 위생봉투에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조물해서 잘 버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두면 돼요. 그렇게 두면은 얼마나 놔두죠? 자,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두면은 짠 요렇게 일단은 좀 정성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좀 필요하네. 네. 감자 같아졌어요. 그러네.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모양이. 모양, 색깔. 네네네. 모양. 그렇습니다. 네. 네. 감자같이 이렇게 약간 색깔이 조금 갈색스름하면서 네, 변하죠. 이게 바로 계피 때문에도 그렇고 아무래도 매실청에 들여지면서 당도가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약간 무절임처럼 조금 절임 같다 보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속재료는 준비가 끝이 난 거예요. 끝난 거네요. 그러면 저거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이렇게 그냥 드셔도 진짜 괜찮고요. 네. 자, 이러면 이제 한번 부쳐볼까요? 자, 이제 부치는 게 중요한데. 야, 녹두 일단 그 밀쌈을 만들어야지 그걸 쌀 거 아니에요. 근데 녹두가 뭐 우리 사람 몸에 여러 부분에 좋은 작용을 한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녹두가 고혈압에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혈압을 좀 낮춰주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이렇게 너무 이제 열기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좀 독을 풀어주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이제 온도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몸 안에서 너무 이제 혈액이 상승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보완해줄 수 있어요. 화가 많이 나는 사람들한테 이거 전해줘야겠어요. 요즘에 화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새 너무 많아요. 그럼 녹두 막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먹어. 이러고. 맞아요. 자, 요 녹두로 밀쌈이죠. 네. 이제 연기까지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죠? 요거는 이제 일단은 이제 다음 요리에 활용할 건데 이제 여기 일단 기름이 이제 필요해요. 근데 이제 뭐 참기름 활용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들기름인데 들기름으로 일반 기름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들기름. 제가 어차피 다음 요리 들기름 필요해가지고 같이 들기름을 넣으면 들들들들 잘 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들들들들 볶아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들기름이기 때문에 들들들 잘 볶아주면 요리도 아주 맛있게 되는데요. 자, 살짝만 소량만 넣어주고 키친타올로 발라야 돼요. 달걀 후라이처럼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행위죠? 닦은 것 같아요, 그냥. 프라이팬 청소한 건가요? 네, 코팅을 해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둘러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왜냐면 키친타올을 활용해서 기름이 많아버리고 온도가 너무 세버리면은 이게 전병이 잘 안 붙여져요. 이거 팁이네. 그러니까 모든 전병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코팅을 하고? 우리 달걀 지단 있죠. 지단 붙일 때도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새로 알았어요. 기름을 싹 해가지고 그냥 옆에를 싹 이렇게 둘러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리고 기름이 많아야지 뭔가 이렇게 뒤집기도 편하고 이렇게 쉬울 줄 알았는데. 그럼 이거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께는 이제 기호에 맞게끔 이제 해주면 되는데. 아니, 얇아야 제맛이죠, 또 이게. 그쵸. 전병은. 얇아야도 제맛이지만 이게 우리 밀가루 안 들어갔어요. 녹두예요. 그러니까 두껍게 해서 많이 섭취하는 게 좋죠. 맞아, 녹두 저는 항상 두툼하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유가 있군요. 이렇게 해서 살짝 약불로 해서 살짝 이렇게 둘 거고요. 약간 익어가는 중간에 우리 달걀말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걸 얹어요? 위에다가. 이렇게. 보통 여기다가 뭐 갖은 그 채소 같은 거 해가지고 말잖아요. 파 같은 것도 넣고 치즈도 넣고 해가지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듬뿍 이렇게 얹어주고 그다음에 익어가고 있어요 지금. 익어가고 있죠. 조금 더 불이 세면 안 돼요. 그리고 살짝 들어요. 들리죠? 들려요? 들리면 이때 이렇게 싹 감싸서 뒤에가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어요. 우리 왜 메밀 그런 것처럼 메밀 전병처럼. 네, 이렇게. 어허. 요즘 친구들이 봤을 때는 약간 팬케이크 같은 느낌이 들고. 맞아요. 깔끔하죠? 다행이에요. 예쁘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요리사시니까 항상 모양새가 잘 나오겠지만 생방 중에는 사실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긴장 많이 하시더라고 할 때마다. 그리고 이게 또 팬 상태에서 따라서도 달라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무슨 하나의 달걀말이 느낌처럼. 그러네요. 이렇게 그냥 썰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끝이에요. 끝. 이렇게 두고 여기다 줄게요. 이제 바로 썰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네네. 자. 기대가 됩니다. 녹두밀 사과쌈. 이렇게 연기도 심하게 나지 않고 굉장히 간편하네요. 약불이니까 이게. 연기가 안 되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쁘게 가지런하게 딱 완성이 됐으면 이거 이제 먹기 좋게 썰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입 크기로 썰어요. 이렇게 썰면. 자, 써는데 소리가 막 나지 않습니까? 네. 이 안에는 이제 녹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과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짜 오늘은 정말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요리예요. 근데 이거를 사찰에서 해 먹나요? 아니면은 사찰 요리처럼 활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활용을 이제 뭐 본연의 이제 재료와 그 맛을 자극적이지 않게 뭐 파나 마늘 같은 거로 자극적이지 않게 가미를 줄이면서 이제 녹두의 향, 사과의 향, 딱 그 본연의 재료로만 섭취하는 거라 어떤 요리법이든 좀 바꿔가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사찰 음식 해가지고 보통은 비빔밥을 많이 그렇죠. 네. 각종 채소를 넣고 고기가 안 들어가게. 근데 사찰 음식이지만 사실은 그 어떤 방법들을 좀 다양화해서 만든 요리인 것 같아요. 그거를 활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무슨 맛일지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건강한 음식입니다. 아니, 시작할 때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린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현욱 MC님이 제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눈빛이 달라지셨어. 해독 되는 것 같죠? 안쪽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이게 약간 쫀득쫀득하고 우리가 밀가루나 부침가루를 과하게 하면 조금 더 질기게 좀 단단한 느낌이 있는데 이 녹두로만 활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쫀득쫀득하고 부들부들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각은 엄청 달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과하게 달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샐러드가 들어간 그런 식빵 있잖아요. 샌드위치 그런 느낌이 나고 네. 식감이 부드러워서 잘 넘어가요. 보면서 궁금한 게 사실 여기에 고기는 없어요. 당연히 사찰 음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영양학적으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사찰 음식에서는 보통은 좀 육류를 많이 좀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육류를 제한한다 그래가지고 육류의 영양소를 아예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영양 결핍이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거기에 걸맞게 다른 이제 채소라던가 다른 이제 곡류로 인해서 육류에서 부족한 그런 단백질이라던가 칼슘을 보충해 줍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외식산업연구소에서 사찰 음식과 성인의 일일 영양 권장량을 비교 분석한 지금 표인데요. 보시면 칼로리는 우선 비슷하고요, 같고요. 단백질이나 필수 지방산도 다 들어있고 비슷한 비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히네요. 우리가 고기를 안 먹으니까 영양소가 좀 적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는데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그런 음식이다라는 걸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찰 음식 첫 번째로 녹두밀 사과쌈이라는 걸 먹어봤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음식이 또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네. 바로 표고버섯 두부밥입니다. 아, 표고버섯 두부밥. 네. 뭐 두부 표고버섯밥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말은 뭐 앞뒤로 자기 마음대로 뭐. 네네네. 이제 중요한 또 주인공 두 가지 재료가 표고버섯과 두부예요. 그렇군요. 이제 두 개 다 이제 굉장히 이제 육류를 대신해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두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밭에서 나는 이제 뭐 고기라고 할 정도로 콩이죠, 콩. 주 원료가 이제 콩인 건데 육류를 대신해서 우리 몸에 이제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가 있고 이제 사찰 음식에서도 이제 귀하게 바치는 그런 식재료였다고 하죠. 이 사찰 음식은 발암 물질까지도 해독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찰 음식에는 이제 발효식품이나 거기에 걸맞는 식재료를 궁합적이게 이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발효로 통해서 이제 나쁜 것을 이제 배출해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음식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두 번째 사찰 음식은 또 뭘까요?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보죠. 자, 이제 먼저 이제 표고버섯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게 표고죠. 건표고죠. 이렇게. 말린 거예요? 네. 건표고, 말린 건표고를요, 불렸어요. 불려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렇죠. 이 사찰에는 사실은 고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기 같은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버섯이죠. 맞아요. 대표적인 그 식재료이기 때문에 요거를 1년 내내 드시려면 말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리면은요 비타민 D의 영양소도 훨씬 더 높아질 뿐더러 식감도 훨씬 더 쫀득쫀득하고 그리고 향이 벌써 나잖아요. 향이. 그렇죠. 그만큼 훨씬 더 영양소도 훨씬 깊고 맛도 더 진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 맞아요. 이 버섯도 역시 해독
작용에 좋은 거죠? 네, 버섯도 이제 예.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네. 도와주고 해독을 도와줌으로써 거기뿐 아니라 네. 이제 뭐 철분이라던가 칼슘까지도 보충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좋아요. 자연 네. 해독제라고도 불린다는 맞아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면 사찰 음식은 예. 일일 성인 여성 권장량 그 영양소가 그대로 예, 예. 골고루 들어있다. 네. 이렇게 다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 또 대표적인 게 식재료가 표고버섯, 버섯 네. 아니겠습니까? 네. 예. 표고버섯은 많이 드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예. 자연 해독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 많이 해서 드시면 되고 이건 이제 불리면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불려지잖아요. 네. 근데 불릴 때는 살짝의 이제 설탕물, 따뜻한 설탕물에서 불리는 게 훨씬 더 풍미를 지켜주면서 부드럽게 불려줄 수가 있어요. 따뜻한 설탕물. 네. 오, 그래서 그냥 따뜻한 물은 안 되고 설탕을 타는 이유는? 살짝 한 자군술만이라도 살짝 네. 넣어주시면 여기에서 이제 맛과 향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서도 훨씬 더 향 좋게 불려질 수가 설탕이 있어요. 잡아주는군요. 네. 네. 자, 불어지면 여기 밑둥은요 네. 이렇게 칼 끝으로 해서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밑둥은 다 제거를 제거를 할 해서? 때는 네. 이렇게 해서 접어서 여기 칼 밑둥을, 네, 끝을 끝으로 이용해서 해가지고, 예, 네. 예. 그래서 제거를 해서 이렇게 표고버섯 준비를 해두고요. 네. 그러면 두부밥이니까 이 표고버섯 안에 채울 밥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만들 건데 여기다 보면은 볼 있고요. 여기에다가 미나리를 준비를 할 건데요. 미나리 오늘도 등장했군요. 미나리를 이제 보면 잎 네. 부분도 있고요. 줄기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줄기 부분은 냅두고 잎 부분을 네. 먼저 쓸 거예요. 두부밥에는. 예. 잎 부분은 그냥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잎 부분을. 네. 네. 그래서 보통 여기 막 다 절단해 버리시는데 예. 사찰 음식에서 또 중요한 게 최대한 버리지 않고 다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표고버섯도 밑둥 제거한 것도 다져서 여기에 속재료로 활용해도 되겠죠. 야, 이거 잎사귀만. 네. 예, 이렇게 해놓으니까 약간 고수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고수 좋아하세요? 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미나리의 향과 풍미를 지킬 네. 수가 있죠. 예. 여기에다가 두부 들어가죠. 예. 네. 밭에서 나는 고기.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현미밥도 이렇게 살짝. 현미밥을 이미 지었어요. 네, 고슬고슬하게. 현미밥. 쌀밥이 아니라 현미밥이 들어갔네요. 네. 아무래도 훨씬 더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그렇죠. 있기 위해서 살짝 넣어주고 예. 그리고 여기에 현미밥도 진밥이 아니라 약간 고두밥처럼 고슬고슬하게 지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제 식감도 훨씬 네. 좋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분가루도 살짝 넣어요. 전분가루. 네, 이제 점성을 위해서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간장은 살짝 맛을 들여주기 위해서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요거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기름이랑. 네. 그래서 기름은 이제 옆에서 가열을 약불로 살짝씩 네. 해주면서 약불로. 약불로 일단 네. 두고요. 안 켜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요거 반죽 들어갈 거예요. 예. 바로 그냥 부셔요. 부셔요. 네. 그냥 부셔. 볼 안에서 네. 부셔 해서 두부만 으깨지면은 그냥 네. 손으로 네. 잡고 돼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식재료들 다 우리가 모르는 건 없어요. 그쵸. 네, 특별한 건 없는데 이렇게 조합을 이루는 거는 처음 봐요. 그러네요. 진짜. 이 조합. 현미하고 맞아요. 미나리에 미나리와 잎사귀하고 네. 전분가루하고 그다음에 그 현미밥. 두부까지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한 게. 이렇게 한 다음에 주먹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쳐도 찰지게. 되고요. 내려치면 이게 찰져지잖아요. 맞아요. 네. 훨씬 더 쫀득쫀득해지라고 예. 던지거나 주먹으로 아니면 때려서.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 요리도 받는 하고 거. 좀 이게 풀고. 으깨는 정도가 네. 어느 정도나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밥알이 다 으깨질 정도로 막 아니요, 치대요? 아니요. 아니면은 그러지 모양만 않고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뭉쳤을 때 예. 예. 보면은 공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모양만 갖출 수 네, 있도록.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짓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식감도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네, 네. 살짝 이렇게 입자감만 있게끔만 준비를 예.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반죽 준비해두고 그다음에 보면은 요 표고를 드디어? 이제 묻혀서 예. 진행을 해줄 거예요. 주인공입니다. 네. 표고. 먼저 이 표고 이 밑둥 안에다가 이 반죽을 이제 넣어줄 건데 그냥 얹게 되면은 조금 풀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작은 표고에 들어갈까 싶은 그럼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다가 전분가루를 안에다가 엄지 이용해서 이렇게. 이 전분가루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풀인 거예요. 풀. 그렇죠. 붙여주게끔. 풀 맞습니다. 풀 또는 이제 전분가루 대신에 그냥 밀가루 같은 거 이제 활용해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한 요 정도만 빼고 요 정도만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한 다음에 제가 밑둥을 거예요. 뺀 이유가 있었네요. 이게 평평해야 되네. 잘 올라갈 수 있게끔. 그리고 올라가야 되네.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한 번에 먹으면 딱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니까 표고가 좀 더 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예,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입 크고 이런 분들. 예. 살짝 이렇게 올라와도 괜찮아요. 네. 꼭 이제 안에 막 엄청 이제 채운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오히려 또 힘들고 이렇게 그냥 얹어주는 거죠. 얹어서 모양이 그리고 굉장히 귀엽네요. 요게 이거 표고라는 것만 이제 다른 거지. 고추 튀김도 반 잘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왜 채워 넣어서 튀기는 거 있잖아요. 꼭 비슷한 원리네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뭐 두부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뭐 다른 것도 이제 또 응용하기에는 나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재료만 좀 바꿔도 괜찮을 것 같고.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요리 좋아하는 분들, 음식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다 뭘 넣어볼까 막 이런 고민도 할 것 같아요, 많이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두죠. 그런 다음에 전분가루로 다시 한번. 다시. 위에다가 한 번 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열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전분가루를 묻혀서 이게 튀김옷인 거예요. 튀김 가루는 쓰지 않는군요. 안 씁니다. 안 쓰고 최대한 이제 식재료가 보여지고 그리고 맛과 풍미를 느낄 수 있게 위해서. 튀기는 사찰 음식 하면은 튀긴다는 거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잘 안 맞죠. 왠지. 튀기긴 하는데 이제 튀기는 대신에 과하게 튀김옷을 입힌다거나 이제 과하게 자극적인 양념을 곁들인다거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과하게 뭔가를 이렇게 오버하는 건 아닌 거예요. 네. 온도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온도가 아주 좋아요. 지금 전분가루 뿌린 거예요? 네. 오. 소리가 예쁘죠. 이게 시원하게. 소리가 나면 이제 투입을 하는군요. 잘 안 들리니까 제가 지금 해본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넣을게요. 투하. 풍덩. 네. 이것도 그 두부 안에 그 내용물이 아래쪽으로 가지 않고 위쪽으로 오게. 안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분리가 될 수 있으니까. 오, 예리하게 보셨네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진짜. 요리. 이미 저는 다 예습을 하고 옵니다. 그렇게 안 해요?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튀겨지는데 이거는 뭐 사실 속을 그렇게 익힐 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뭐 표고도 그냥 먹어도 그냥으로 되는 거고. 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익혀주는 동안에 우리 약간의 또 이걸 튀겨서 바로 먹어도 좋지만 조금 곁들인 소스도 살짝 만들어줄 소스. 거라서. 아까 남겨뒀던 크미나리. 네, 그 미나리. 아까 잎부분은 속에 활용했죠. 줄기는요. 줄기가 남았죠. 이제 양념에 활용할 거예요. 네, 이것도 송송송송. 파처럼 송송송 그냥 썰어서. 썰어요. 썰어주고. 그다음에 자, 이것도 한번 봐줘야 돼요. 그렇죠. 안 봐주면은 또 중간중간 확인해야 되는군요. 안 봐주면 삐쳐요. 삐쳐요. 봐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당근도 먹기 좋게.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속에 들어갈 또 이제 다른 곁들임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금세 이렇게 튀겨졌어요. 이것도 이제 키친타월을 활용해서 기름을 좀 빼줘야죠. 얹어볼까요? 빛깔이 아주 좋게. 그렇죠. 진짜 그 재료와 이 겉에 있는 표고 색이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나리도 잘 익었고요. 어머, 지구를 지키는 오형제. 진짜 이렇게 한 입에 쏙쏙 들어가게끔. 오형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팬을 한 번만 바꿔주세요. 이제 소스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야겠네요. 자, 아까 했던 그대로 이제 활용을 팬을 이제 할 건데요. 자, 여기에다가는 먼저 들기름을 넣어줄 거예요. 들기름. 네, 들기름을. 야, 이 아침에 이 생방송으로 스튜디오에서 요리를 이렇게 하니까 참 보람이 있습니다. 아침상을 준비해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건강한 아침상이니까. 그럼요. 몸에 전혀 독이 안 되는. 그렇죠.
오히려 해독하는 해독이 그런. 맞아요. 네. 들기름을 또 활용을 하면은 들기름 하면 오메가3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들기름을 넣으신 네, 거예요? 우리 몸에 해독을 네. 해줄 수 있는 만큼 하루에 한 큰술을 또 먹어주면은 네. 굉장히 우리 뭐 기관지 건강에라던가 몸을 조금 더 이제 그렇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해요. 예. 제가 이제 건강 프로 또 MC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들기름은 이제 불포화 식물성 기름으로서 맞습니다.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혈관에 있는 찌꺼기를 배출하는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걸 활용한다고 네. 말씀하셨고. 의학 사전이네요. 그냥 뭐 네. 줄줄줄줄 나오시네요. 그냥. 네, 한마디로 혈관에 예. 좀 찌꺼기를 녹여서 밖으로 그럼요. 배출해준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미나리 줄기, 미나리 줄기. 네, 아까 다 안 버리고 해놓은 거 네. 살짝 볶음으로써 우리가 향을 좀 내주는 거예요. 네. 향을 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간장도 살짝 넣어요. 그리고 매번 음식할 때마다 느낍니다만 장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 맞아요. 그리고 사찰 음식에 너무 과하게 소금이라던가 자극적인 조미료를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장류로 좀 맛을 내는 편이에요. 아, 소금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네, 아. 그래서 막 간장 발효된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장류를 활용해서 좀 맛의 깊이를 좀 내주는 거고 예, 예. 이거는 아까 제가 표고를 불렸다고 했죠. 예. 불린 물. 이 물이 궁금했어요. 네. 설탕이 살짝 들어가 있는. 네, 살짝 들어가 있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설탕을 안 넣고 네. 불리면은 네. 이제 우리가 그냥 음용하기에도 좋아요. 물처럼 살짝 마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넣어서 예. 정말 표고는 끓인 물까지도 버릴 게 없네요. 그러네요. 저도 그 신대동여지도라는 프로그램을 또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건강밥상에서 예. 표고버섯을 끓인 물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네. 해서 맞아요. 건강을 해서 네. 회복하시는 분. 예. 표고버섯 차도 있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그만큼 우리 몸에 이제 네. 나쁜 기특하네. 해독에 도움이 진짜. 되죠. 보통은 왜 차를 우려내면은 그건 버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표고는 어차피 불린 표고를 쓰니까. 네. 네. 맞아요. 우려낸 물은 마시고 표고는 요리하고. 쓰고. 네. 버릴 게 없네. 버릴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찰 음식의 의미에 맞게끔 네. 정말 이렇게 다 활용을 한다는 거고요. 예, 예. 당근 넣어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소끔 푸르르 끓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농도를 조금 내주기 위해서 전분? 전분물인데 전분물 만드는 거는 그냥 동양이에요. 네. 전분 한 큰술이면 물 한 큰술 예. 넣어서 금방 참 농도가 전분이 생기죠? 쓰임새가 많네요. 예. 언뜻 보니까 탕수육 소스 같은.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 중국 요리에. 네. 맞아요. 탕수육 아, 여기다가 전분가루가 들어가죠. 튀겨둔 아,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이건 부먹이죠. 아, 부먹이. 요건 찍먹 안 부먹. 되나요? 예, 짱막 미국 하시고. 찍먹하셔도 되는데 네. 이게 우리가 좀 이제 사찰 음식에 맞다 보니까 네. 간이 약해요. 그래서 버무려서 드시는 예, 게 예. 맛이 좋고 이건 이제 들깨가루로 마무리. 와, 들기름에 들깨가루까지 들어가요. 정말 들들이네요. 빛깔이 좋죠. 자, 여기에다가 야,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이건 뭐 진짜 탕수표고인데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요거는 뜨거워요. 그러니까 예. 소고 불어서 예. 한 사이즈가 딱 좋기 때문에 한 입 예, 예. 크기에도 먹기도 좋고. 표고버섯 두부밥.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완성. 이 안에 밥이 있었다는 걸 지금 그러니까. 말씀해줘서 맞아요, 기억했어요. 제목이 있으니까 우리가 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표고버섯 두부밥 그래서 밥을 두고 이거를 덮밥처럼 얹어 먹는 줄 알았더니 그게 그게 아니라, 아니라. 밥이 혼연일체가 돼 있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야, 자, 뭐 어떤 진짜 맛일지 궁금한데. 오늘 너무 궁금한데. 너무 궁금한데. 잘 식혀서 드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작은 걸로. 입천장 다 될라. 아, 뜨거우시려나? 어떤가요? 그냥 쫄깃쫄깃해요. 저는 궁금한 게 네. 소금이 안 들어갔잖아요. 이게 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네. 궁금해요. 간이 딱 맞아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고기 맛이 나서 고기 맛이 난다고 하는 건데 버섯이라 하시면은 이거 고기 아니에요? 쫄깃쫄깃하죠. 쫄깃쫄깃하고 특히 안에 그 밥이 네. 들어있잖아요, 현미밥. 네. 근데 현미밥은 사실 좀 거칠거든요. 네. 근데 거칠지 않고 그마저도 쫀득쫀득한 약간 찰기가 있는 네. 예. 찹쌀 같은 느낌이에요. 아유, 네. 진짜 그럼 맛있네요. 근데 정말 고기 대신 이렇게 표고버섯을 활용해서 네. 대체해서 드셔주면은 우리 몸의 해독도 도움이 되고 좋네, 좋네. 네, 다이어트에도 좋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2가지 만들어봤습니다. 녹두밀 사과쌈, 표고버섯 두부밥 2가지 만들었는데요. 레시피 한번 보고 오시죠. 자, 2가지의 사찰 음식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또 어떤 음식일까 궁금한데 그 전에 우리가 3가지 3대 계획을 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건강관리, 금연, 다이어트였잖아요. 건강관리 할 수 있는 해독을 할 수 있는 사찰 음식을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금연에 관련된 건데 금연을 못하는 분들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이미 중독이 돼 있고 내 몸 안에 독소가 있어서 다시 생각이 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준비한 특별 해독 음식을 통해서 체내에 있는 독소 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다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이번 음식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금연할 수 있는 요리 뭔가요? 바로 고등어를 활용한 고등어 강정이에요. 고등어 강정. 근데 여기에 매실청이 붙어서 고등어 매실청 강정. 강정. 그러니까 강정이니까 이것도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생선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편식하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흡연을 하면은 그 일산화탄소의 중독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흡연 얘기하니까 제가 골골해지네요. 제가 막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등푸른 생선을 같이 해서 드시게 되면은 기관지 염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 몸 안에 독소를 빼줍니다. 그래서 고등어로 쉽게 할 수 있는 요리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어가 니코틴 같은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채소를 살짝 먼저 썰어줄 건데요. 채소는 이제 조금 곁들임이죠. 우리가 이따가 강정에 활용할 수 있는 먹기 좋게. 그러니까 우리네 어머니들은 고등어가 금연에 좋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간고등어를 많이 또 준비하신 게 아닌가. 한밤중에. 한밤중에 준비하신 거. 근데 또 자극적이고 막 짜게 소금 많이 간 돼가지고 조림이나 구워서 먹으면 그것도 옳지는 않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최대한 간은 또 최소화하는 게 고등어의 영양소를 그대로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썰어두고 이제 고등어 왔어요. 이게 지금 생고등어인가요? 네, 생고등어인데 지금 이쪽은 제가 손질해둔 건데 보시면 이렇게 제가 딱 손질이 돼 있는데 그냥 수산 코너 가거나 또는 마트에만 가도 이렇게 자반용으로 구이용으로 다듬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왔어요. 집에 왔는데 보니까 딱 손으로 만지니까 지금 여기 가운데가 가시가 있네. 그럼 이거를 못 먹죠, 이거. 강정으로 못 먹죠. 뽑아도 되죠. 핀셋을 활용해서 뽑아도 되는데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여기 부분을 싹 잘라내는 거죠. 가운데를. 네. 잘라내도 가시는 그대로 들어가 있죠. 여기 가시 부분만. 뽑아내도 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잘라내도 된다. 아까 사과를 씨를 발라내듯이 맞아요. 이렇게 딱 잘라셨네요. 이게 사과가 고등어로만 바뀌었지 가운데 부분을 잘라내는 건 똑같네요. 네, 다듬을 부분은 그냥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이제 썰어줄 거예요. 고등어. 그렇죠. 또 강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 입 크기. 자, 고등어가 비리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참 영양도 좋은 건 다 아는데. 근데 강정으로 먹으려면 사실은 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 고등어가 또 오메가3를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뭐 두뇌 발달이나 또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정말 우리 그 몸속에 그런 나쁜 흡연 그 니코틴도 해독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줄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DHA? 네, 맞습니다. 이런 성분이 EPA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오늘 왜 이 핑크색 재킷이 흰색 재킷으로 보여 의상 같고 안에 있잖아요. 안에 가운을 안에 입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손질된 거를 이렇게 다 얹어주고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먹으면은 조금 비리죠. 그러니까 약간 밑간을 해줘야 돼요. 밑간. 비린 맛을 없애는 게 포인트예요. 고등어는. 양파인가요? 마늘이랑 그다음에 후추 살짝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기름 살짝 넣어서 쪼물쪼물해요. 그리고 그 팬도 한 번만 바꿔줄게요. 오늘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팬님. 자, 여기에다가 바로 이제 튀길 거 제일 간단해요. 자, 먼저 카레가루. 카레가루를 넣어요? 네. 카레가루를 살짝 넣음으로써 우리가 풍미도 높여주고 좀 비린 맛도 완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간단한 튀김 방법이죠. 전분가루. 그러니까 보니까 홍 선생님은 튀김가루는 안 쓰시네요. 그러네요. 잘 안 써요. 어차피 튀기는데 튀김가루까지 넣어버리면 너무 과한 느낌이 되니까. 옷만 두껍게 입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버물버물하면 금방 뽀송뽀송해지고 온도가 아까처럼 또 올려야 돼. 이렇게 온도 올라오죠. 그러면 이거 이제 살살살 털어서 넣어요. 자, 요거로 카레가루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비린 맛이 좀 사라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건 없나요? 그냥 바로 하면 되나요? 바로. 바로. 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제 그 처음에 재놔요? 다진 마늘이랑 참기름이랑 넣었잖아요. 그거를 조금 시간을 더 투자하면 되고 카레가루랑 전분가루는 기름이 예열함과 동시에 이렇게 버무려서 뽀송뽀송할 때 넣어주셔야지만이 잘 튀겨져요. 처음에 마늘 이런 것도 뭐 비린내를 잡겠지만 카레가루를 뿌렸기 때문에 이중으로 냄새를 잡았다고 보면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두껍지가 않고 얇고 고등어 그대로 색도 보이네요. 맛있게도 이제 드실 수 있는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침 돌죠. 지글지글 보글보글. 그 찌개인가 그거? 술 드시죠. 술 드시는 분들은 이게 또 안주로도 굉장히 건강 안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담배는 끊을 수 있는데 술은 못 끊겠네. 자, 보면은 생선은 금방 익죠. 보면 둥둥둥둥 뜨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금방 노릇해지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금방 익어요. 향도 비린 향 날아가면서 금방 이렇게 되면은 건지죠. 이게 지금 기름 색깔이 노래지는 거는 이제 카레가루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노릇노릇 튀겨지면 돼요. 향도 그 향이 나네요. 그러니까 카레 향이 나죠. 지금.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너무 많이 튀기면 또 이게 딱딱해지거나 타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살짝 두고 튀겨진 거는 강정이면 또 소스가 필요하겠죠. 팬 한 번만 다시 바꿔주세요. 강정 소스 정말 간단합니다. 금방 끝낼 건데요. 다 끝났어요. 매실청. 근데 사실 소스 하면 우리가 강정 소스는 매콤달콤한 소스인데 그렇죠. 고추장 베이스. 매실청을 넣으시네요. 아까부터 매실청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매실청은 사실 집집마다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거의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매실청에 이제 우리가 또 발효된 거기도 하고 이 안에는 당도와 또 새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정 소스 할 때 이것저것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채소 원하는 거 넣고 그다음에 매실청 부어요. 매실청 붓고 부어요. 그다음에 그냥 끓여요. 끝? 끓일 거예요. 진짜 간단하네. 매실청이 우리가 이제 졸이기만 하면은 당도로 인해서 금방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거품 금방 올라오죠. 그러면은 튀겨둔 고등어 넣어요. 그리고 아니 요 밑에 그 소스는요. 아까 표고버섯 두부밥 있죠? 그 소스로 해도 그냥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거기다 이제 채소만 좀 여러 가지 갖가지 넣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끝. 자, 여기다 또 담아 볼까요? 진짜 살짝 한 번만 볶았어요. 그냥 이렇게 되면 윤기 보이시죠? 이렇게 매실청으로만 해도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니코틴을 해독해주는 고등어 매실청 강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윤기가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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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좋았는데요. 네. 이게 근데 강정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네, 매끈하지만 끈적하지 않은 강정. 기름기가 짜자자자자자자. 네. 저도 한번 들어가는디. 비리지 않네요. 근데 고등어니까 이게 보이면 고등어잖아요. 그러니까 비리진 않으니까 드시면 되겠고
혹시 냄새에 진짜 민감한 분들은 카레가루 좀 더 많이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만들어드린 고등어 매실청 강정 드시면서 심심한 입도 달래보고 니코틴까지 싹 해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레시피 확인해 보시죠. 네, 3대 신년계획 건강, 금연, 다이어트. 이제 다이어트가 남았습니다. 다이어트가 남았습니다. 네.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하면은 채소. 그렇죠. 네. 그리고 단백질인 달걀이 빠질 수 네. 없는데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채소 프리타타를 만들어 드릴게요. 프리타타. 무슨 뜻이에요? 이탈리아식 달걀찜이라는 건데 우리 집에서도 굉장히 손쉽게 만들면서 채소를 맛있고 많이 먹기에 굉장히 좋은 메뉴입니다. 네. 자,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프리타타. 자, 일단 프리타타에 달걀이 빠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달걀을 깨주고 자, 달걀을 깬 다음에 풀어요. 네. 달걀을 풀어주시고. 네, 풀어주시는데 이때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게 풀지는 않고요. 가볍게 풀면서 우유를 넣어줄 건데 우유를 그러니까 풀기 전에 우유를 넣고 풀면 달걀이 잘 안 풀리거든요. 아, 달걀을 먼저 풀고 우유를 넣어라. 네, 달걀이 어느 정도 풀리면 우유 넣어주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뭐 기호에 따라 이제 뭐 허브솔트 같은 허브가루랑 소금 살짝만 많이 아니게 넣어서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은 달걀물은 이제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필요한 재료들을 손질을 해줘야 돼요. 자, 토마토. 들어가는 것들이 토마토.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넣으시는데 듬뿍 들어가네. 네, 듬뿍 넣을 거예요. 자, 채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정말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한입거리로. 큼직큼직하게. 한입거리로. 그리고 마늘도 그냥 요거 그냥 뭐 이렇게 꼭지만 제거해서 그냥 큼직하게. 마늘도 통마늘로. 네, 통마늘로. 뭐 기호에 따라 더 작게 썰어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버섯도 이번에는 표고가 아니라 양송이죠. 양송이네요. 이 양송이 버섯도 굉장히 단백질 보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많이 드셔주시고 브로콜리도 이렇게 밑부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꼭지를 제거해 주시고 요거 밑둥 버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다 넣어요. 밑둥까지. 네, 다 넣어서 다 큼직하게. 그냥 정말 뭐 냉장고에 남은 거 있다. 그러니까 채소 다 넣으면 되겠네요. 다 양파, 넣어주시면 가지. 돼요. 네. 가지. 정말 가지가지 채소가 다 들어가네요. 갖가지 요리를 할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먹기 좋게 큼직하게 다 썰어요. 뭐 양파 같은 경우도 일단 살짝. 특징은 다 큼직큼직하게 썰었다. 네. 큼직큼직. 그리고 이제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제 있는 거 다 닭가슴살 들어가네요. 네. 그냥 다 넣어주시면 돼요. 모든 재료를. 뭐 해산물을 이제 활용을 해주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켜준 다음에 누가 보면 손질하기 싫어서 그냥 막 자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금방 되죠. 이때 이제 달걀이랑 같이 넣고 바로 익혀도 좋지만 채소에서 수분을 한번 빼줘야 돼요. 왜요? 그래서 기름을 살짝 넣었는데 왜냐하면 채소에서 물이 나오게 되면은 찜처럼 고정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따로 간은 없이 바로 볶아주시는 거죠? 여기에는 뭐 볶다가 이제 좀 소금 후추를 살짝 넣어주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볶잖아요. 볶음으로써 수분을 한번 빼주게 되는 거고 볶아서 수분이 좀 빠졌다 하면은 바로 우리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에다가 바로 여기다가 담아요. 저 계란물을 붓는 게 아니군요. 바로 이렇게 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 달걀물을 부어야 돼요. 달걀물을 여기다 붓고 그 다음에 이대로 전자레인지로.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익혀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로. 네. 그렇죠. 전자레인지 이따 치고 걸로 가세요. 이렇게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딱 갔어요. 이렇게 완성. 이야, 이렇게 해서 채소 프리타타가 완성이 됐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요것도 맛을 한번 봐야 되는데. 어떤지 요거는 마늘. 포크. 포크로. 포크인가요? 이게 손쉽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인 거. 그러면 몇 분 정도 돌리면 될까요? 전자레인지에서는 5분에서 6분이고 5분에서 6분 정도. 오븐에서는 15분 정도요.
채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계란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이게 고정이 딱 돼 있는 형태로 그냥 떠서 먹으면 되는 거야. 맞아요. 골라 먹는 재미도 있겠네요. 저는 그러면은 버섯. 좋네. 네. 저는 버섯. 그래서 채소를 촉촉하게 드시기에도 좋고 예. 많이 드시기에 굉장히 좋아서 다이어트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어요. 괜찮네 진짜 이거. 아니 실제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포만감도 느낄 수 있고 맛도 맞아요. 있으니까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도 저희가 알려드린 건강한 네. 해독밥상으로 보다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오늘도 살림법도 역시 엄지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죠. 매서운 네. 한파의 일명 방콕 쪽을 자처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 이런 추운 겨울에 돌아다니지 않고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한꺼번에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색적이고 독특한 아이템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정신없이 흘러가는 요즘,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한 신개념 쇼핑 트렌드가 떴다. 한 공간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몰링족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 쇼핑, 외식 등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상업시설 역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카페도 갈 수 있어서 한 곳에서 돈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이른바 보고 즐기고 구매하고픈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복합시설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이색적인 아이템으로 화제가 된 곳이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심상치 않은 외관, 독특한 디자인에 세련미가 더해진 건물. 이곳은 어디인가요?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넓은 실내인데요.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갖가지 책들이 즐비해 있는 이곳. 문학, 실용서, 베스트셀러 등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아하니 아하, 여기 서점 아닌가요? 단순한 북카페는 아니고요. 서점형 카페로 책을 읽으실 수도 있고 책을 구입도 하시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명 출판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곳은 원하는 도서 구매는 기본, 보고 싶은 책을 보며 차를 마시는 여유로움까지 준비된 서점형 카페라는 사실.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문화 공간이네요. 제가 전자제품을 좋아해가지고 구경을 자주 왔었는데 서점도 같이 생겨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책도 보고 재밌어요. 고객들의 휴식을 책임지는 서점형 카페 주변으로 색다른 공간들이 눈에 띄는데요. 다양한 최신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여러 용도의 가전제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바로 가전제품 매장입니다. 서점에 카페가 합쳐진 것도 모자라 가전제품 매장까지 붙어 있다니 몰링족이 구미를 당기는 것은 당연지사. 많아가지고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신기해서 좋아요. 그때 1층 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고 서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착됐는데요. 대체 뭘 하고 계시나요? 이곳은 옴니존이라고 하는데 저희 매장에 진열이 안 돼 있거나 혹시 더 많은 상품을 찾으신다면 이 태블릿 안에 상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결제부터 배송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혹시나 자택이 다른 지역에 가까우시면 다른 매장에서 픽업 가능할 수 있게끔 지도상에 이렇게 나오게 해놓은 제품입니다. 이곳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이른바 옴니존인데요. 전국에 있는 매장의 재고 확인부터 결제와 배송까지 한자리에서 모두 해결 가능한 온 오프라인이 결합된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혼자 이제 매장 들어오면 제가 찾는 물건 찾으러 진땀 빼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옴니존에서는 태블릿으로 제가 찾아볼 수 있어서 시간 절약할 수 있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핑하는 걸 귀찮아하는데 이 한 곳에 그냥 머물러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그 자리에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 최고의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죠. 뭘 사야 되는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포토샵을 이용할 거라서 다양한 회사랑 다양한 기종이 함께
저희가 보면서 비교할 수 있다는 점 직접 되게 만족스럽네요. 차 한 잔의 여유와 독서의 유익함을 즐기는 동시에 다양한 최신 가전제품의 정보도 얻고 똑똑한 구매까지 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 아니 일거다득의 혜택이 모아져 있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이 아닐까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을 때 복합문화공간으로 채워져 있는 이곳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1월 11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통일의 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목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